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기 발전기의 여자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여자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구조 부분을 다루면서 한번 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구성과 구조 부분에서 했고, 그 다음에 원리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 앞전 시간에서는 이제 회전 계좌형을 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계좌는 다 회전 파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자는 다 계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놨을 때 필드 와인딩 이게 이제 계좌 군선이지 않습니까? 이제 계좌 군선은 이제 회전하는 부에 이제 회전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고정자에 있어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고정자에 전기자 군선은 이제 고정자 즉 바깥에 감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연구자석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한 발전기야 이제 연구자석을 써서 돌려도 이제 발전이 되겠죠. 근데 이제 대용량기에서는 그 크기도 제어도 해야 되고 더 큰 자기장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제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전자석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심에다가 회전자 철심에다가 이 코일을 갖다가 감아서요. 이제 이 코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계좌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결국 이제 전류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장이 이제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계좌 전류라고 이름을 칭하고요. 이걸 갖다 계좌 전류. 이거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면 계좌 자속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요. 결국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 전류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전류는 크게 변하는 전류가 아니라 직류 전류입니다. 직류 전류를 넣어주면 여기는 일정한 자속, 이 크기에 맞는 일정한 자속이 늘 나타나겠죠. 자, 이 크기를 갖다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냐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과여자 한다면 이 크기를 갖다 높여주고 저여자 시킨다면 요 크기를 갖다 낮춰주고 이제 그것은 제어는 하죠. 그래서 제어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 전자석 형태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류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를 갖다 우리는 여자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계좌 코일에 직류 전류를 갖다 공급하기 위한 장치.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부과된 요 장치들의 세트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여자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전력계통 관점에서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이제 무효전력을 갖다 공급하거나 공급한다고 우리가 과여자 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흡수한 운전은 저여자 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효전력 무효전력 편에서 상당 부분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효전력 무효전력 편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면 유효전력 무효전력 편을 다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립링과 브러쉬라는 부품도 필요하게 되죠. 이거 회전하는 파트하고 여기가 이제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회전하는 파트죠. 이 선이 꼬이지 않게 하려 그러면은 여기 슬립링은 회전하는 파트에 붙어 있는 거죠. 회전하는 파트와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브러쉬는 이제 고정된 파트 쪽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면서 여기가 딱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슬라이딩 하면서 갈리면서 여기에 이제 정기적인 접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부분, 이 파트, 즉 슬립링과 브러쉬라고 하는 부품 상당히 천재적인 아이디어이긴 해요. 회전하는 파트에다 정기적인 공급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약간의 문제점을 갖기는 하죠. 슬라이딩 하면서, 즉 미끄러지면서 여기가 이제 전기 접촉을 하다 보니까 암만해도 이제 갈리는 마모라는 부분도 생기고 정기적인 접속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접촉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난다는 얘기죠. 즉 열이 많이 났다는 것은 손실이 크다는 걸 갖다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브러쉬는 계속 갈리게 되죠. 그러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라파이트 브러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게 갈리면서 계속 분진도 날리게 되고, 우리가 직류 전동기나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슬립링인데 이게 편이 나눠져 있는 부분, 이제 두 부분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탁탁탁탁 뛰는 스파크음 같은 것도 전기적 스파크음도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슬립링이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갈리는
소음만 나타나겠죠. 뭐 어쨌든 계속 이게 이 부분은 뭐 마모도 있고 뭐 분지도 날리고 접촉장도 크고 그 다음 계속 교체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지된 파트하고 회전하는 파트의 전기적 공급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유용한 어떤 수단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트까지를 갖다 우리가 여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자 방식에는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직류전류가 필요한데 이 직류전류가 필요한데 여기다가 직류를 갖다가 바로 쓸 거냐, 이 공급하는 방식에 직류를 받아 직류 소스를 바로 쓸 거냐 아니면 여기다 교류 소스를 갖고 쓸 거냐에 따라서 직류 여자 방식이 있고 직류 여자 방식이 있고 네, 교류 여자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여자 방식인지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직류 여자 방식입니다. 자, 직류 여자 방식은 어차피 여기다가 이제 직류 전원을 갖다가 이제 서서 이제 여자하는 방식이란 뜻이 되죠. 근데 여기다 결국은 계좌전류로서는 이제 직류전류가 필요하죠. 직류전류가 필요하니까 직류전원을 걸어서 직류전류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이 방식은 1960년대까지는 이 방식을 썼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썼던 방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방식은 교류 방식에 이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류 방식, 교류의 여자 방식을 주로 이제 채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방식은 그래요. 여자 전원으로는 직류 발전기를 썼어요. 여자 전원으로는 직류 발전기를 썼는데, 뭐, 당연히 이제 회전하는 파트하고 전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파트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냐면, 전압 제어의 어려움이 좀 있다. 이거 제어의 어려움은 다른 커멘트도 보면 이 방식은 직류 여자 방식은 슬로우 레스판스를 갖는다.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전압 제어의 어려움은 또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은 소궁성이 느리다. 내가 원하는 그 전압의 크기가 있어. 근데 그 크기를 갖다가 제어를 해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바로 해주느냐 아니면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느냐. 소궁성 문제가 이제 제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력계통을 안정도를 갖다가 이제 따질 때는 전압 제어 부분, 이것이 이제 무효 전력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거나 이제 흡수하는 파트인데 전압 제어를 갖다가 얼마나 빨리 소궁성 있게 해주느냐. 그래서 뭐 소궁 여자 방식, 초소궁 여자 방식 이런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제어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과도 안정도를 향상시켜 주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어의 소궁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현재 전력계통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압 제어의 어려움이 이 부분과 연관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MV의 동기 발전기를 쓰는데 뭐냐면 굉장히 큰 발전기, DC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DC 발전기가. 직류 발전기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클래스냐면 한 20에서 35kW 정도 클래스의 여자용 DC 발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10MVA는 그렇게 큰 발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400MVA, 500MVA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굉장히 큰 직류 발전기를 갖다가 여자기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DC 익사이션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사라져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1960년대까지는 적용했으나 현재는 착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혀 남아있는 방식들만 있겠죠. 새롭게 이제 구축하는 시스템에서는 이 방법을 안 쓴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압제의 어려움과 대용량 및 고속 회전에 따른 직류 발전기 제작이 곤란한 점이 다. 이 부분은 요것과 연관을 시켜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방법을 잘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왜 그런지 갖다 이유를 갖다 밝힐 이유는 없으니까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스터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류 여자 방식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여자 방식의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이제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 좀 복잡하죠. 여기 두 개의 그 여자기가 있어요. 여자용 발전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분권 발전기라고 분권형 이게 직류 발전기가 되겠죠. 직류 발전기가 되고 이거는 여기는 타여자식의 발전기, 직류 발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두 종류의 직류 발전기가 이제 시리즈로 연결돼서 여기에 이제 결국 이 동기 발전기의 회전자에 있는 계작 코일에다가 이제 직류 전류를 갖다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고, 전압에 대한 제어는 이제 이쪽 부여자기 쪽에 있냐 파이로트 익사이터, 이게 부여자기, 이걸 부여자기라고 하고요. 여기를 갖다가 주여자기, 즉 이제 주여자기에서 나온 전류가 이제 이 발전기의 필드 와인딩에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주여자기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타여자 형식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계좌 전류를 갖다가 계좌 자속을 갖다가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자여자 방식이죠. 자여자 방식이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된 전류를 이용해서 자기가 필드 자속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주여자기에 계좌 자속을 갖다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제어는 이쪽 부분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제어는 이쪽 부분에서, 전압에 대한 제어는 이쪽에서 발전기 출력의 전압 전류를 읽어서 여기서 이제 전압에 대한 제어는 여기서 이쪽 파트에서 이제 수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공급된 이 자속, 계좌 자속을 이용해서 여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발전해서 결국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다 정지된 파트겠죠. 정지된 파트고, 여기서부터가 여기가 이제 회전하는 파트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회전하는 파트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 전류를 갖다 공급해가지고, 그리고 발전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죠. 굉장히 장치가 좀 복잡하죠. 예, 복잡한데,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방식을 쓰다 보면 이 전압 제어의 어려움, 소궁성 문제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여기 발전기가 여기가 대용량화 될 수도, 여기 용량도 많이 커져야 되는데 그 용량을 갖다 키워나가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방식은 참조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류여자 방식입니다. 교류여자 방식은 아까 다르게 여기가 직류 전원이나 직류 발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교류 발전기를 쓰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3상의 교류 발전기를 쓰는 것입니다. 3상의 교류 소스를 쓰거나 아니면 교류 발전기를 사용해서 여자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가 직류 전류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정육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정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이 약간 직류 방식보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방법이 훨씬 더 제어 부분에서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류 발전기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교류 발전기나 교류의 소스를 갖다 쓰려고 하면, 삼상에 이제 교류 소스를 쓰려고 하면 정류하는 파트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슬림링 브러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교류여자 방식은 이제 크게 이제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많이 쓰는 방법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언급을 하면 이렇습니다. 교류여자 방식은 회전 정류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 정류기 방식.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브러쉬리스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러쉬를 안 쓰면, 아까 같은 슬림링과 브러쉬를 안 쓰면 그때 생기는 좀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기 위해서 회전 정류기 방식을 갖다가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복잡합니다. 자, 복잡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갖다 이해 안 되면 그 다음 그림으로, 이게 그 다음 그림이 이해 안 되면 그 다음 그림으로 이러면 순차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하는 부분, 그 정지한 부분과 회전하는 부분 사이에서 이제 전기적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슬림링과 브러쉬를 썼던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회전하는 부분에서 전기를 그냥 바로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부분에서 이제 바로 생산해서 바로 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의 이제 회전축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이제 회전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샤프트 축이 이제 길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여기도 보면 그, 파이로트 익사이터가 있고, 메인 익사이터가 있고, 이렇게 보조
보조 익사이터가 있는 거죠. 부여자기가 있고 주여자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있는 놈이 이제 결국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주여자기를 먼저 보면 주여자기는 회전 전기장입니다. 자, 회전 전기장은 소형이나 특수한 목적에 쓰는 발전기에 우리가 쓰는 타입이라고 했죠. 이거는 지금 여기에 생각하면 물론 소형이기도 하고요. 용량은 소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특수한 목적으로 쓰는 거죠. 회전하는 부분에 전기자가 있다는 거죠. 즉 회전한 부분에 전기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기자 군선이 이게 삼상이죠. 삼상이 이게 회전한 부분에 이게 삼상이에요. 이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바로 정류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삼상에 정류를 해가지고 바로 회전한 부분에서 정류기도 먼저 회전한 파트에 담겨 이렇게 회전하는 정류기를 갖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DC만 딸랑 나오게 하면 여기도 회전하고 있죠. 이 부분 다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뭐가 필요 없냐면 슬림링과 브러쉬가 필요 없죠. 슬림링 필요 없고 브러쉬도 필요 없죠. 그래서 회전 정류 방식이라 했는데 정류기가 뭐냐면 회전하는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부분도 뭐냐면 회전 전기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삼상 전파 정류를 해버리면 돼요. 전파 정류 할 수 있는 회전 정류자가 회전체에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는 이 DC를 갖다가 요 필드 와인딩에다 바로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로테이팅 렉티파이어죠. 여기서 이제 직류전을 공급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회전 전기 자형에다가 공급할 그러면 계자가 이제 고정자가 있다는 뜻이죠. 계자에다가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이제 직류전류를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거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부여자기를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부여자기를. 여기는 계자 여기 익사이터, 주 익사이터에다가 주여자기의 즉 고정자 부분, 즉 뭐냐면 계자 부분이죠. 고정자가 이제 계자가 되겠죠. 계자에다가 DC 전류를 공급해 줄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DC 전류를 갖다가 그냥 외부에서 넣어줘도 돼. 왜냐면 그냥 고정자기 때문에. 그냥 고정자기 때문에 그 배터리나 그런 걸 통해서 넣어줘도 돼. 그런 타입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여기서 독립된 자기 자신의 독립된 소스를 이용해서 그냥 여기서 외부의 영향 전혀 안 받도록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체된 방식으로 여기서 이제 만든 겁니다. 분명히 여기다가 고정자에 있는 그 필드 코일에다가 여기다가 배터리 같은 거 외부전을 이용해서 여기다 얼마든지 여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뭐 슬림링 브러쉬를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전원 자체도 뭐냐면 여기서 직접 다 없는 거죠. 여기서 다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시키는 거죠. 외부에 전혀 외부의 영향이 전혀 받지 않도록. 자, 그러려면 여기서 바로 발전을 시키면 좋은데, 여기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부여자기는 여기가 회전체가 뭐냐면, 연구자석이에요. 연구자석을 넣으면은, 어차피 소형 발전기는 연구자석을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연구자석을 써서 회전을 시키면, 이거는 회전 개장이죠. 여기는. 소위 말하면, 여기도 회전 개장인데, 이게, 물론, 전자석을 쓴 게 아니라 연구자석을 썼다는 게 조금 독특한 거죠. 소형기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된 이 아마추어 코일은 또 3상으로 감아 놓습니다. 고정자에 배치가 된 거죠. 이 3상 된 이 출력을 갖다가 렉티파이어 하면 되죠. 정류하면 되죠. 3상 전파 정류하면 되면 3파 전파 정류에서 이 주여자기의 계자 권선에다가 직류전류를 공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도 주로 전압 전류에 대한 컨트롤도 제어도 이 부분에서 수행을 합니다. 정지되어 있는 정류기에서 합니다. 여기서는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이 회전 정류자에서는 그냥 정류된 그 크기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고, 회전 정류자에서는 여기서는 제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기호를 써놓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냥 다이오드만 그려놨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꼭다기를 하나 끌겨놨죠. 이게 SCR이죠. 그죠? 아니면 또는 뭐냐면 이걸 사이드스터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선 제어 정류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그 DC의 크기지만 DC의 크기 자체를 갖다가 여기서는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절하는 파트는 제어를 하는 파트는 이쪽에서 제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음영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로테이팅 파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먼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부분. 여기도 회전 전기자형을 썼다는 거. 회전 전기자형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출력 자체가 회전하는 파트에 있으니까, 어차피 전기 출력 자체가 회전하는 파트에 있으니까, 그놈을 갖다가 바로, 정류기도 회전체에 붙어 있으면 바로 DC 정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이 고정자에 있는 이 주여자기의 필드 코일을 갖다 어떻게 여자할 거냐. 그냥 배터리로 그냥 여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냥 직류 소스를 어떤 다른 외부 직류 소스를 써도 상관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독립된 전원을, 이 발전기의 독립된 방식의 전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다가 직접 자기 샤프트에다가 이걸 물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 필드 코일에 공급할 전류도 여기서 바로 생산해내는 거죠. 그때 여기도 이제 회전 개자형이 되는 거죠. 여기도 회전 개자형이 되는 거죠. 회전 개자형이 되고, 그 대신 여기다가 전자석을 쓴 게 아니라 영구자석을 써서 고정자의 삼상 와인딩에서 나오는 이 전류를 갖다가 삼상 전파 종류에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방식을 갖다가 회전 정류기 방식, 이게 돌아간다 회전 정류기 방식 또는 뭐냐면 브러쉬를 안 썼다 해서 이제 브러쉬리스 타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삼상 전파 종류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습니다. 이렇게 삼상이 들어가면 다이오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써서 이렇게 정류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자, 요걸 갖다가 조금 더 잘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를 갖다 조금 더 평탄화 시키면, 스무딩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C를 갖다 거쳐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류 같으면 L을 갖다 쓰면 되죠. 전류 같으면 여기다 L을 갖다 쓰시면 돼요. 자, 이걸 갖다가 아까 그 그림을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끔 나타내 준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여자기가 되겠습니다. 주여자기에 나타내는 회전 전기장이죠. 그래서 전류가 여기 회전자에서 나타나는 거죠. 회전자에 있는 이 삼상전류가 삼상전류를 갖다가 회전체에다 정류기를 뒀다는 거죠. 회전체에서 바로 여기를 갖다가 들어가면 여기 정류해서 DC로 만들어내면 우리가 메인 제너레이터의 부분에 있는 계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직류 여자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여기에 있는 이 고정자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계좌 부분이잖아요. 고정자가 계좌 부분인데 계좌에다가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 것이냐. 외부 소스를 갖다가 직류 소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생산해서 완전 독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영구차석형 발전기가 되는 거죠. 이제 부여자기는 영구차석형 회전 계좌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거는 고정자에서 바로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고정자에서 여기는 어차피 서 있으니까, 여기 서 있는 파트니까. 고정자에, 여기는 선이 절대 꼬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다 공급을 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회전하는 파트는 회전하는 파트끼리 다 엮어서 이렇게 한목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교류 여자 방식 중에서 회전 종류자 방식, 다른 말로는 브러쉬리스 타입, 여자 방식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정류기 방식의 여자 장치는 주여자기의 회전 전기자형 교류 발전기를 이용하였고, 자, 주여자기의 이제 회전 전기자형. 그러니까 회전하는 파트, 즉 이제 이걸 없애고 싶은 브러쉬를 갖다 없애고 싶은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고정하는 전기를 갖다가 공급할 파트가 정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급받을 파트가 돌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슬림링 브러쉬가 필요한데, 그 전기가 발생된 부분도 회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받을 부분도 회전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브러쉬를 쓸 필요가 없는 그런 형식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긴 하죠. 자, 부여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여자기는 고정자 계좌에 연결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출력을 갖다가 이제 고정자 계좌에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이제 영구자석형 이제 발전기를 썼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샤프트가 돌아갈 때 이제 발전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메인 발전기가 돌아갈 때 얘들도 같은 샤프트에 눌려있기 때문에 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재밌죠?
자, 동일한 회전축에 있으며 발전된 삼상전류는 정류계에 의해서 삼상전파 정류되어 회전자인 계자의 직류전류를 공급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고가지만 가격은 당연히 고가가 되겠네요. 자, 슬림링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며 손실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투자는 됐지만 손실 부분, 손실에 대한 부분은 운전을 하면 할수록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만회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겠죠.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하는 동기 발전기인데, 여기도 발전기인데 영구자석력 발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부여자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주여자기, 주여자기가 되고, 그 다음에 주여자기에서 나온 요것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무슨 방식이라고 했죠? 회전 전기장이라고 했어요. 전기장이기 때문에 전기자에서 돌아가는 회전체 전기자에서 이제 전류가 나오죠. 전류가 나온 삼상전류가 나오죠. 삼상전류를 갖다가 우리가 로테이팅 회전 정류자로 정리해서 이제 DC 아웃풋을 바로 이제 우리가 메인 제너레이터의 필드 코일에다가 공급해 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장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이건 단점입니다. 회전 정류기이기 때문에 정류기가 회전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정류기의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회전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어렵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너무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전기 중량과 설치 면적이 크고 그냥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당장 커진 거죠. 샤프트 축이 이런 부분들을 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샤프트 축이 더 길어지는 거죠. 쭉 샤프트가 더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중량과 설치 면적도 커지는 그런 단점도 있다. 그래서 이 적용성을 보면 어디에 좀 적합한 방식이냐 그러면은 미디엄 사이즈 하이드로 얼터네이터, 그러니까 수력 발전기 중급 정도 되는, 중용량 정도 되는 그 수력 발전기 적용하는데 좀 적합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용량 발전기에는 이 방식도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설치 면적 크고 가격 크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지보수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단점이 있더라도 또 약간 또 다른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방식을 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방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여자 방식 중에서 정지형 여자 방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방식이 이제 주로 우리가 대용량기에 적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지형 여자 방식은 발전기 출력단의 여자기용 변압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기에 이제 출력이 나오면 그 출력의 일부를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자기용 발전기를 두고 여기서 이제 이건 당연히 교류겠죠. 교류 출력이겠죠. 교류 출력이니까 어차피 여기 들어갈 될 전류는 직류니까 뭐 뻔하죠. 여기다가 뭐 정류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죠. 이제 이런 방식을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당연히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어가 가능한 정류기를 내야 돼. 제어 정류기를 쓰는 거죠. 컨트롤드 렉티파이어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리스터 SCR 쓰는 거죠. 사이리스터를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정류기단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이리스터 정류기를 통해서 직류로 변환하고, 자, 슬림과 브러쉬를 통해서 계좌에 직접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뭐냐면 사이리스터 직접 여자 방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방식을.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른 거 없죠. 뭐 출력이 나오는 일부를 갖다가 그걸 갖다 써서 그냥 여자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때 교류 소스니까 당연히 정류를 해야 되는 거죠. 정류를 하는데 이제 이 크기를 갖다가 제어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어 가능한 사이리스터 소자를 이용한 정류기를 구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것은 초기에 여자 시켜줄 만한 초기 직류 소스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부터 발전이 되면 그 발전된 에너지의 일부를 이용해서 여작용 변압기를 이용해 가지고 보조 변압기죠. 보조 변압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갖다 직접 종류해서 직접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까 브로시리스 타입도 있었지만 여기는 슬림링과 브로시를 갖다 써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이야기죠. 조금 더 앞에 있는 방식보다 덜 세련됐을지는 모르지만 훨씬 더 이게 장점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결론은 현장에서 느끼는 거죠. 현장에서 많이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결정된 거니까 이 방식이 가장 대용량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수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소궁성이 우수하고, 그러니까 제어의 가장 소궁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과도한 전력계통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죠. 소궁성이 우수하고, 그다음 정지형 임무로 유지보수가 편리하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회전 정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회전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정비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신설 발전기 여자기로서는 이 방식을 주로 채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특징들 좀 봅니다. 여자기가 모두 정지기이다. 이 부분 자체가 그냥 장점이라는 이야기죠. 돌아가다 보니까 생기는, 써보다 보니까, 운영해오다 보니까, 이거 정비하기 어렵다. 너무 설치 면적이 크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회전 정류기 정류자 제거로 보수가 이용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 부분을 갖다 자꾸 언급을 한 거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발전기의 전체적인 중량이 감소한다.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면적이요. 그 다음에 이 방식이 상당히 두드러질 정도의 장점이라고 보는 것이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압 제어나 소궁성이 향상되어 전압 변동이 적어진다. 이런 부분도 맞지만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전압 안정도, 과도한 정도 측면에서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된다. 초소극 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안정도라는 과목을 다룰 때 조금 더 참조해서 같이 엮어서 보면 좋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전력계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력계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동기 발전기가 이런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개요 정도만 다루고 들어가시면 절대 전력계통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하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전력계통에 들어가면 전력계통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왜 이걸 하고 싶은 것인지 그게 이해하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계통 공학을 갖다가 먼저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내려놓고 동기 발전기하고 유효전력, 무효전력 파트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하면,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약간의 수학적인 부분들 빼놓고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단점이 존재하겠죠. 슬림링 브러쉬를 갖다가 빼냈는데 다시 여기다 걸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단점은 존재하지만, 이건 워낙 전통적으로 오래 계속 써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단점은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동기 발전기의 여자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게 직류 여자 방식하고 교류 여자 방식하고 알아봤는데, 직류 여자 방식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리고 교류 여자 방식이 있는데, 교류 여자 방식에서 크게 보면은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는 타입, 회전 정류자 타입이죠. 그런 타입도 있지만은 사이리스트를 갖다가 보조 변압기, 여자기용 보조 변압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출력의 일부를 갖다가 사용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대용량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